자, 친박계 핵심 자유한국당에 계셨던 조원진 의원이요. 지난 일요일에 탈당을 발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을 중심으로 결성된 새로 창당된 새누리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내일까지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서 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조원진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조원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아침 일찍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주말에 갑작스럽게 자유한국당 탈당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런 결심을 하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탈당을 결심한 건 아니고요. 네. 의원들하고 뭐 한 달 전부터 탈당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탈당을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한국당으로서는 보수 우파들의 어떤 그런 뜻을 받아들일 수 없다. 네. 지난번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 탄핵의 여러 가지 문제점, 과정들의 문제점도 있고 편파 수사의 문제도 있고 또 뭐 소위 말하는 편파 방송의 문제도 있었다.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과정들을 그 수백만 명의 태극기 외국 국민들이 나와서 길거리 나왔는데 이것을 전혀 보수 정당이라 자처하는 한국당에 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탄핵을 주도했던 바른정당하고 뭐 합치겠다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네. 그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탄핵을 결심하게 된 거죠. 제가 조 의원님 이제 생각을 좀 다시 여쭤보면은 지금 이제 조 의원께서는 대통령의 이제 탄핵 과정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보시고 지금 이른바 그 자유한국당과 이제 바른정당에서 얘기하는 보수 혁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부인하시는 겁니까? 지금 탈당을 반대했던 분들은 어쨌든 한 30%는 평균 여론조사에서 나오는데요. 네. 구속 반대하는 분은 60%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보수 혁신은 지금 저는 한국당으로는 보수 혁신을 할 수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탄핵 찬성했는 사람이 30명, 3분의 1하고 탄핵 반대했는 사람 3분의 2가 섞여가지고 뭐 자유한국당 등 비슷하게 아무런 당의 가치라든지 보수의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논의하지 않는 그런 정당에서는 네. 이런 보수 혁신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바깥에서 이 보수 우파들의 혁신 작업, 개혁 작업을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자, 궁금한 것이 그 새누리당 이제 옮기신 새누리당의 정체성인데 지금 이제 그 전에 새누리당을 이어가겠다는 취지입니까? 아니면 뭔가 좀 새로운 것을 하겠다는 취지입니까? 지금 탄핵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그 새누리당은 네. 사실은 보수의 가치나 보수의 정체성을 가장 잘 지키고 있었던 당이죠. 그런데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지금 한국당은 그러한 그 보수 정당으로서의 변화에 뭐 좀 뭐라 그럴까 너무 다른 방향의 변화가 심했다. 네. 그래서 정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소신껏 발언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와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한국당은 이제 보수 정당으로서의 가치 또 보수 정당으로의 정체성을 담아낼 수 없는 당이다. 저는 그래 보고요. 어쩌면은 이 새누리당이 조금은 강한 보수 입장을 얘기하지만은 네. 저는 뭐 그런 것보다는 용기 있는 보수, 용기 있는 우파 이런 쪽의 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야 된다. 저는 네. 그래 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이제 이번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뭐 마음속으로는 결정하신 겁니까? 거의 결정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정당은 그 절차상의 그 과정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또 이 새누리당 후보로 나오겠다는 분들이 또 몇 분 계시니까 네. 또 그분들하고 조율도 필요하고 또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절차를 밟아야 되고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뭐 사실 대통령 후보 나가려고 나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이 새누리당이 강한 보수 또 용기 있는 보수 정당으로서 제대로 된 보수의 가치를 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나감으로써 새누리당이 한석이지만은 네. 이제 그 원내 정당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또 대통령 후보의 문제는
상당히 지금 고민 중에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면은 만약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오시고 또 새누리당이 이제 그 활동하게 되면은 이 뭐 새로운 보수도 말씀하셨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뭐 진실 규명, 명예 회복 이런 주장도 이제 당령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당연합니다. 탄핵 무효, 탄핵의 문제점이 심각하다. 네. 그리고 헌재 판결에서의 정치적인 헌재 판결이 상당히 심했다. 그리고 대통령 구속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데 네. 구속까지 했다. 현재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지 않았는데 한 푼도 안 받은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가 있는가. 네. 역대 정권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봐서도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른 이제 친박계 의원분들의 행보도 관심입니다. 뭐 서청원 의원 계시고 최경환, 윤상현, 김진태 의원도 계신데 김진태 의원은 중간에서 많이 뭐 괴롭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데요. 혹시 뭐 교감하고 계세요? 저는 사실은 그 여러 의원들하고 벌써 한 달, 두 달 가까이 전부터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된다. 단지 하나 지역의 지지를 받아서 선출된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결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저는 뭐 배신의 정당이라 그러죠. 바른정당하고의 합종연행 후보 단일화 혹은 합당 뭐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오고 또 지금 현재 지지율이 뭐 홍준표 후보나 또 유승민 후보가 다 합쳐봐야 네. 10% 가까이 나오는데 이거는 벌써 보수우파 지지자로부터 심판을 받은 겁니다. 더 이상 저는 지지율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또 다른 또 연대 연합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 과정에서 탄핵을 반대했던 많은 의원들이 이제는 어떤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삼성동 자택 앞에서 이제 중계 화면에 많이 나오시던데 혹시 최근에 뭐 면회를 하신 적 있습니까? 면회한 적은 변호사 말고는 면회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지금 사저로 가셨을 때 장시간 뵀죠. 1시간 반 정도. 뭐 어떤 의미 있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땐 제가 밖에 나와서 기자들한테 아무런 얘기도 안 했는데 제가 탈당한 것은 나름대로 교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과 교감하시고 하시는 거라고요? 예. 탈당을요? 네. 그럼 창당도 혹시 교감을 갖고 한 건가요? 새누리당. 창당 부분은 그것은 제가 창당한 게 아니라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 이 창당 준비는 제가 탈당하기 이전부터 벌써 준비가 다 돼가 있는 상태고 네. 4월 5일 창당식을 가지고 어제 새누리당이 정식으로 선관위로부터 창당 승인서가 나왔거든요. 네. 창당의 부분은 창당을 준비했는 많은 분들이 아마 노력을 하고 또 보수 정당인 한국당 또 네. 보수를 자치하고 있는 바른정당 여기에 실망감이 상당히 크고.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해서 다시 여쭤보는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탈당을 말씀하셨다는 거는 결국 이제 창당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으로 탈당을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네. 거기에 대해서 교감이 있었다. 이렇게 제 말 그대로를 받아주면 좋겠네요. 이게 뭐 창당에 대한 정보나 이런 걸 갖고 계신 건 아니었다는 말씀인가요? 그 박근혜 전 그거는 대통령. 전혀 창당 문제에 관해서는 네. 이거는 스스로 태극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애국 국민들이 스스로 한 거죠. 네. 지금 아무런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정당을 만든 그런 경우도 사실은 거의 없고, 그런데도 이번에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한국당이 진성당원이 네. 한 17만 명 된다는데 여긴 진성당원이 벌써 10만 명이에요. 새누리당이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정당의 태동이 아니고 보수 우파 정당의 새로운 보수 우파의 개혁을 기치를 들고 나와서 네. 이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은 네. 지금 보수 우파의 정체성에 대한 어떤 그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바꾸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교감 후에 탈당을 결정하셨다고 저희가 보면 되겠고요. 그렇죠? 저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이 지금 조원진 의원의 행보가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박 대통령은 지금
영어의 몸으로 세시는 거 아닙니까? 뭐 이후의 문제는 저는 분명히 탄핵에 문제가 있고 네. 탄핵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고 또 헌재 판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사람이고 네. 또 지금 박 대통령의 구속은 잘못됐기 때문에 석방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입장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향후에 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인 맹보를 네. 이렇게 저렇게 논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른 아침에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탈당하고 새누리당에 입당한 조원진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용민 파일, 조갑제의 지지. 안철수라는 사람을 몰상식이다. 현재는 안철수라는 사람을 몰상식으로 보는 게 안중할 겁니다. 안철수라는 사람을 공직을 맡아서는 절대로 안 될 사람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극우 논객으로 정평이 나 있는 조갑제닷컴 대표. 2012년에 그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이 나왔죠. 예. 난 그 책을 읽어보고 너무나 그 생각이 유치한데 놀랐어요. 그러니까 속이 얼치기 좌파라고 하는. 예. 작년 총선 전까지 그의 입장은 안철수는 얼치기 좌파다. 문재인 씨는 적대적 선동이 많다고 하면은 네. 안철수 씨는 좀 위선적 도덕론이 많아요. 네, 이 그런 것 같아요. 위선적인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자기가 위인이라는 강박관념에 좀 시달리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2011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보기도. 이명박 대통령은 안철수 돌풍에 대해서 올 것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변화의 욕구가 아마 안철수 교수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안철수라는 사람이 등장한 것은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올 것이 왔다 그랬어요. 올 것이 왔다. 사실상 지지한 거죠.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안철수를 지지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입장이 바뀌는데 조갑제 TV에서 했던 말. 안철수 씨 안보 공약 뭐 이런 걸 몇 개를 봤습니다. 굉장히 오른쪽으로 왔더라고요. 뭐 사드 배치도 사실상 인정하는 거고 모병제라든지 그 외 경력 기간 단축 공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걸 단호하게 거부해요. 경제 정책에서도 문재인 씨를 비판하면서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로 가야 되고 그걸 읽어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한테도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니까 야 이렇게 달라졌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니까요. 우리가 안철수 하면은 아이고 뭐 2012년에 뭐 도우미 역할 뭐 이걸로 해가지고 과소평가해 왔는데 어느새 와서 드디어 갑자기 지난주에 2등으로 채 올라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은 홍준표를 버리고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최악은 문재인이라면 차악은 그래도 안철수는 차악 정도는 된다. 차선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생각하는 고민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갑제 보수 농객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안철수 후보가 보수의 차악이다. 예. 뭐 이렇게 말하시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선은 아니고 차악이다. 최악은 문재인 후보고 네. 차악으로서 안철수 후보 외에는 대안이 없다면 안철수를 택해야 되는 것 아닌가. 네. 이런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2012년 발언을 두고 보면은 상당히 많이 달라진 입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제가 느끼기에는 안철수 후보가 과연 이 조갑제 대표의 발언을 뭐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반가워할지 아니면은 뭐 힘을 얻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 보수층으로까지 그 지지세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네.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았는데 네. 반대편 안철수 대표와 경쟁하는 쪽에서는 당장 조갑제의 지지를 받다니 뭐 이런 반응을 지금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당선 가능성 부분에서는 여전히 이제 문재인 후보 쪽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울신문의 분석인데요.
대부분의 조사에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다수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이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서 답변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신 개인적으로 어떤 입장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뭐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지만 당선 가능성, 뭐 자신의 입장과는 별개로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성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네. 또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전파력이 강한 20대와 30대에서 문재인 후보가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힙니다. 재집권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샤이 보수층의 존재도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측면으로 꼽힙니다. 네. 샤이 보수층이 존재한다면 실제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샤이 보수층 이런 분들이 재집권 가능성을 부끄러워하나요? 뭐 그런 얘기하는 것을 그 개념에서는 조금 지금까지 알던 것과 좀 다른 것 같아요. 보수라는 점들을 드러내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는 보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투표장에서는 네. 보수 후보에게 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네. 자, 문재인 후보 경향신문과 인터뷰했었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아주 강하게 견제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예, 문재인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면 가짜 정권 교체고 정권 연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정농단 세력과 부패 기득권 세력이 안철수 후보를 지원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최근에 그 친박계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과 김진태 의원 등이 안철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안철수 후보와 같은 당 박지원 대표도 적폐 세력에게 노골적으로 구애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